QLD TQQQ로 수익이 나도요. 이상하게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벌어야 할 것 같고, 더 올라야 할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시장이 아니라 내 기준이 계속 도망가는 겁니다. 충분함이 계속 뒤로 밀리면 돈을 벌어도 평생 부족합니다. 오늘은 딱 이것만 잡고 갑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돈이 되면 QLD TQQQ는 독이 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시간과 삶이 되면 QLD TQQQ는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관점이 뒤집힙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내 생명 에너지의 교환권입니다. 내 하루, 내 체력, 내 집중력, 내 가족과의 저녁, 내 휴식, 내 기분. 그걸 돈으로 바꿔서 다시 무언가를 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가격표만 봅니다. 그래서 쓸 때는 가볍고 벌 때는 무겁습니다. 당장 이렇게 질문 하나만 바꿔보세요. 이걸 사는데 돈이 얼마냐가 아니라 내 인생이 몇 시간이냐. 월급을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진짜 시급이 얼마냐. 진짜 시급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세후 소득만 보지 마세요. 출근 준비 시간, 왕복 이동 시간, 일 끝나고 멍해지는 시간, 스트레스 풀겠다고 소비하는 시간, 업무 때문에 망가진 컨디션 회복 시간. 이 모든 게 사실상 일의 일부입니다. 거기에 교통비, 점심값, 커피값, 회식, 옷, 장비, 각종 구독, 스트레스성 지출까지 붙습니다. 그걸 다 합치면 내가 생각하던 시급은 반토막이 납니다. 이 계산이 왜 중요하냐고요? QLD TQQQ를 살 때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건 돈이지만 실제로 빠져나가는 건 내 시간입니다. 그래서 QLD TQQQ를 제대로 하려면 차트 공부 전에 돈과의 관계를 먼저 재설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더 벌면 더 쓰고, 더 쓰면 더 벌어야 하고, 더 벌어야 하니까 더 지치고, 지치니까 더 쓰고. 이 루프에 갇힙니다. 이 루프의 정체는 딱 하나입니다. 충분함의 기준이 움직이는 것. 충분함이란 게 원래 뭘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지금의 2배가 충분함이라고요. 그런데 2배를 벌면 충분함은 4배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도착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야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망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야망이 내 삶을 먹어치울 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남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하는 소비, 사실은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하는 소비. 이게 쌓이면 돈은 늘어나도 삶은 줄어듭니다. 이제 QLD TQQQ 이야기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단순히 수익률 기계로만 봅니다. 맞습니다. 강력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도구는 사용자의 기준을 증폭합니다. 기준이 탐욕이면 탐욕이 증폭됩니다. 기준이 불안이면 불안이 증폭됩니다. 기준이 시간과 자유면 자유를 앞당기는 쪽으로 증폭됩니다. 그래서 QLD TQQQ를 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건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면 후회가 줄어드는지, 어디에 쓰면 내 삶의 만족이 늘어나는지, 이게 먼저 정리되어야 레버리지가 내 편이 됩니다. 여기서 실전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루틴이 있습니다. 너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로 충분합니다. 첫째, 감사 기록을 하세요. 매일이 아니라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종이에 쓰든 메모에 쓰든 좋습니다. 지금 이미 가진 것 중에서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 루틴의 효과는 간단합니다. 충분함의 기준이 도망가지 않게 잡아줍니다. 투자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수익이 아니라 기준을 잃는 겁니다. 둘째, 평생 들어온 돈을 계산해보세요. 지금까지 내 통장에 들어온 총액이 얼마인지. 이걸 보면 충격이 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돈이 내 인생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적다면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이걸 보면 나를 자책하는 대신 구조를 고치게 됩니다. 셋째, 지출을 한 달만 전부 기록하세요. 딱 한 달이면 됩니다. 정밀하게요. 여기서 핵심은 절약 정신이 아니라 내 시간 사용 내역서를 보는 겁니다. 돈의 사용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사용처가 드러납니다. 이 3가지가 왜 QLD TQQQ와 직결되냐면요. 레버리지의 본질은 속도입니다. 속도가 붙으면 작은 흔들림이 큰 감정이 됩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매매가 흔들립니다. 매매가 흔들리면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성이 깨집니다. 결국 레버리지는 멘탈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다뤄야 합니다. 시스템의 중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 삶의 에너지와 투자 계획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는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한다. 내 지출은 어느 정도로 유지한다. 내 투자금은 어떤 규칙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일부를 줄이고
어떤 기준에서 일부를 늘린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QLD TQQQ는 들어가서 버티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들어가서 버티는 건 누구나 말로는 합니다. 문제는 하락장에서 내 생활이 흔들릴 때입니다. 생활이 흔들리면 장기 투자든 뭐든 끝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에서 진짜 실력은 차트가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이 안정되면 하락이 기회가 됩니다. 현금 흐름이 불안하면 하락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QLD TQQQ를 이야기할 때 항상 생활비와 완충지대를 먼저 말합니다.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큽니다. 큰 하락이 옵니다. 그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준비된 구조입니다. 준비가 없으면 용기는 며칠 못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QLD TQQQ는 장기 우상향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는 상품이 아닙니다. 특히 TQQQ는 변동이 커서 큰 조정에서 계좌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버티는 게 아니라 버려집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로 운용한다. 내가 흔들릴 때 자동으로 나를 잡아주는 규칙을 만든다. 그리고 나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중이라는 걸 잊지 않는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QLD와 TQQQ 중에 뭘 사야 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 순서가 있습니다. 내 성향과 내 현금 흐름과 내 회복력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QLD는 TQQQ보다 변동이 덜할 가능성이 큽니다. TQQQ는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익률 비교가 아니라 내가 흔들림을 견디고 루틴을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루틴을 못 지키면 더 좋은 상품도 내 계좌에서는 나쁜 상품이 됩니다. 그럼 언제 사야 하나요? 사람들은 늘 바닥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보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는 방식 대신 규칙을 정하는 방식이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선을 정해서 그 아래에서 분할로 접근한다든지 정해진 간격으로 나눠 들어간다든지 큰 하락 구간에서만 기계적으로 매수한다든지. 중요한 건 한 방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행동입니다. 반복이 되면 복리가 붙고 반복이 안 되면 운빨이 됩니다. 레버리지는 장기적으로 무조건 불리한가요? 무조건이라는 말은 위험합니다. 레버리지는 구조적으로 변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고 있으면 된다는 접근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규칙과 현금 흐름이 받쳐주는 범위 안에서 레버리지가 목표를 앞당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적합성입니다. 내 삶을 망가뜨리지 않는 범위에서만 속도를 쓰는 겁니다. 수익이 나면 뭘 해야 하나요? 수익이 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기준이 도망가거든요. 이때 필요한 건 더 큰 욕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그림과 연결된 사용처입니다. 일부는 생활의 안정으로, 일부는 장기 자산으로, 일부는 다음 기회를 위한 여유로. 이렇게 나눌 줄 알면 수익은 삶을 넓히고 못 나누면 수익은 불안을 키웁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돈을 벌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려고 돈을 버는 겁니다. QLD TQQQ는 그 자유를 당기는 엔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삶을 태우는 엔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충분함의 기준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기준이 나를 끌고 가느냐.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